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투자 권유와 사례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우리가 직무윤리를 배울 때 투자 권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윤리 기준과 원칙들을 배웠어요. 예를 들면 적합성 원칙이라든지 적정성 원칙, 그런 원칙들을 배웠는데요. 여기 투자 권유는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투자 권유할 때 유의사항,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윤리할 때 배웠던 내용들은 좀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투자 권유. 그럼 우리가 투자 권유 할 때 이 투자 권유가 뭘 의미하느냐? 특정한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 자문계약, 투자 일임계약,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투자 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권유에 해당되는 건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투자 자문계약, 투자 일임계약, 신탁계약, 요거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 근데 신탁계약 중에 관리형 신탁계약 및 투자성이 없는 신탁계약은 제외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신탁은 믿고 맡기는 행위예요. 일종의 이제 펀드와 유사한 개념인데, 그때 관리형 투자 신탁은 맡은 자가, 즉 수탁자라고 하죠. 재산 운용을 맡은 자가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투자 권유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 자,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울 때 투자자가 오면 이 사람이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구분하고 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의무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잖아요. 전문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럼 누가 일반 투자자고 누가 전문 투자자냐 이거죠. 자, 먼저 전문 투자자. 투자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우리가 전문 투자자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전문 투자자인지 한번 보시면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입니다. 즉 비상장법인은 전문 투자자가 아니에요. 상장법인입니다. 자, 근데 상장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와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일단 상장법인은 전문 투자자다, 아니다. 전문 투자자입니다. 전문 투자자지만 만약에 그 상장법인이 여러 거래 중에 장외 파생상품, 여기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는 일단 전문 투자자에서는 제외를 시켜놓습니다. 그렇지만 상장법인에 가오가 있잖아요. 체면. 그래서 우리가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하더라도 전문 투자자 대우를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서면으로 전문 투자자 대우 받겠다는 의지를 서면으로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때는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하더라도 상장법인은 전문 투자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그냥 다 거래는 다 전문 투자자를 당연히 대우를 받고요. 아시겠죠? 네, 주의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들이 바로 전문 투자자예요. 그럼 일반 투자자는 당연히 전문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가 이제 일반 투자자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전문 투자자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 투자자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이제 일반 투자자다. 즉 전문 투자자 중에서 상대적인 전문 투자자에서 일반 투자자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바꿔질 수 있는 투자자. 그래서 그런 자들은 본인이 나 전문 투자자 대우 안 받을래, 나 일반 투자자 할래,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일반 투자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때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인데 나 일반 투자자 받을래. 물론 전문 투자자 중에 다 일반 투자자 대우 받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나 일반 투자자 받겠다 하고서 서면 제출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것을 받아주고 동의를 해줘야 돼요.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 그 투자자는 이제 일반 투자자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주권상장법인은 전문 투자자지만 금융투자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는 일반 투자자 대우 취급받는 거예요. 근데 체면이 있어서 아니야, 나 전문 투자자 대우 그대로 받을래 하면은 서면으로 꼭 제출을 해서 동의받으면 그때만 전문 투자자지, 일단 상장법인은 장외파생상품 거래하면 일반 투자자 대우를 취급받습니다. 아시겠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투자권유 대행인은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인지 바로 전문 투자자인지를 바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자,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투자 권유를 투자자가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불원 투자자라고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투자자가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아서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우리가 투자자 오면 투자자 정보를 파악할 의무가 있죠. Know your customer 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투자 권유를 다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그럴 때는 향후에도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파생상품 등의 거래는 제한된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당신이 자, 투자 권유 원치 않아서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 투자 권유도 우리가 할 수 없고요. 그리고 파생상품 등의 거래는 제한됩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투자자가 투자 권유를 받지 않고 이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그렇더라도 원금 손실의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즉 원금 손해볼 수도 있다. 투자에서 잘못되면 다 네 책임이다. 이런 내용은 비록 투자 권유를 원치 않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유의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주고 투자 설명서도 교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시험에는 원치 않는 투자자한테는 이런 것들을 생략해도 된다. 그러면 틀려요. 시험에. 원치 않는 투자자더라도 요거 다 알려주고요. 유의사항 알려주고 뭐 투자 설명서까지도 교부할 의무가 있어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때는 집합투자증권 뭐예요? 펀드예요, 펀드. 그때는 간이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그 요약설명서입니다. 네. 자, 투자권유 할 때 투자권유 대행인의 준수사항입니다. 나중에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게. 투자권유 대행인은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많이 봤던 문장이죠.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투자권유 대행인은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거래 특성,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된다. 설명 의무 있었죠? 우리 중물리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투자권유 대행인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자, 나는 투자권유 대행이지만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은 투자자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기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잘 됐든 못 됐든 다 투자자 본인 책임입니다. 이런 거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투자권유 대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항상 고객, 투자자의 이익이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 정보 파악 및 투자자 성향 분석. 자, 뭐냐면 이제 투자 권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 첫 번째 단계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통해서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겁니다. Know your customer로 있었잖아요.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권유할 때는 1단계는 일단 투자자 정보 파악입니다. 근데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걸 뭐 어디다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투자자 정보 확인서다. 투자자 정보 확인서 또는 투자 정보 확인서. 그래서 투자 정보를 파악하고요. 자,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투자자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 성향을 분석합니다. 자, 이제 이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투자자 정보를 파악했어요. 그럼 이 정보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의 투자 성향은 어떨지, 그 다음에 성향 분석합니다. 그래서 정보 파악, 성향 분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투자자 성향에 그 적합한 금융투자 상품을 투자 권유하는 거. 여기서 이제 적용되는 원칙이 적합성, 적정성 원칙 같은 것들이 적용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금융투자 상품은 적합성 원칙, 파생 상품 등에서는 적정성 원칙, 이런 원칙이 적용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적합한 금융투자 상품을 투자 권유하는 이런 단계로 투자자의 투자 권유가 일어날